2021년 P2 기출문제 11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난이도는 중입니다. 다음은 빛의 평광 실험 과정과 결과의 일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1번 그림과 같이 광학대 위에 광원, 평광판 A, 광검출기를 설치하고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A를 통과하여 광검출기에 들어가도록 정렬한다. 자, 2번 기준축과 A의 평광축 사이에 각 세타 A를 바꾸면서 A를 통과한 빛의 세기를 광검출기로 측정한다. 자, 2번이 중요합니다. 살펴보면 광원에서 빛이 나온대요. 그 다음에 평광판을 통과시키는데 자꾸 평광판을 빙글빙글 돌린대요. 그래서 각도 A를 바꾸면서 통과된 빛을 측정하겠다. 자, 이것이 2번 실험입니다. 3번 A와 광검출기 사이에 평광판 B를 설치하고 정렬한다. 그래서 평광판을 하나 더 투입해서 평광판 2개 실험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세타 A는 고정하고 기준축과 B의 평광축 사이의 각도 세타 B를 바꾸면서 A와 B를 통과한 빛의 세기를 광검출기로 측정한다. 즉 평광판 2개 실험입니다. 그러면 실험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빛을 통과시키고 평광판 하나에다가 두 번째 평광판을 설치하고 평광판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빛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실험을 2번 했더니 2번 결과 평광판 하나입니다. 실험 결과는 빛의 세기가 일정했는데 4번 실험 결과 빛의 세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실험 결과를 보고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읽어봤습니다. 자, 기억. 광원에서 나오는 빛은 선형 평광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거를 꼼꼼하게 분석해 봅시다. 자, 기억은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하면서 풀면 될 것 같아요. 1번 평광되지 않은 빛이 평광되지 않은 빛은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평광되지 않은 빛이 평광판을 통과하면 그림과 같이 일정한 밝기의 평광된 빛으로 바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한번 풀어봅시다. 평광되지 않은 빛이 있을 때 요게 평광되지 않은 빛인데, 자, 세로로 평광판을 갖다 대면 세로 빛만 통과합니다. 당연하죠. 두 번째, 가로 이렇게 평광되지 않은 빛이 가로 평광판을 갖다 대면 가로만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평광되지 않은 빛이 대각선 평광판을 통과하면 대각선 빛만 통과합니다. 그러면 요게 화살표 한 개니까 빛의 밝기는 일정하죠. 이게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빛의 밝기가 일정하려면 평광판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렸을 때 평광되지 않은 빛이 평광판을 통과해야지 빛의 밝기가 일정해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선형 평광된 빛이라고 밑줄을 긋고 선형 평광된 빛은 이렇게 빛이 화살표가 하나입니다. 깔끔하게 평광됐죠? 그러면 그때 이렇게 세로 평광판을 통과시키면 깔끔하게 통과되면서 빛의 밝기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로 평광을 갖다 대면 통과 못하니까 빛이 어두워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게 중요한데 요게 별표인데
이렇게 선형 평광된 빛을 대각선 평광판을 갖다 대면 대각선에 맞춰서 조금만 통과합니다. 그래서 얘보다 이렇게 작아지면서 대신 대각선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광판 방향으로 빛이 살아남습니다. 평광판 방향으로 빛이 살아남고 이게 직각이면 하나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빛의 밝기가 일정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선형 평광된 빛이 평광판을 빙글빙글 돌리는 과정에서는 빛의 밝기가 일정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 표현을 대각선 성분으로 바뀌면서 조금 통과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보다 얘가 조금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2번 실험 결과는 뭔가 하면은 2번에서 A를 통과한 빛의 세기는 일정했대요. 그러면 첫 번째 분석이 답이죠. 그러므로 출발한 빛은 평광되지 않은 빛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서 기억, 광원에서 나오는 빛은 선형 평광되어 있다. 틀렸죠? 그래서 실험 결과 2번을 봤을 때는 요 언급은 틀렸다. 자, 니은을 볼까요? 니은 4에서 광 검출기에 도달한 빛은 B의 평광축 방향으로 평광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4에서 광 검출기에 도달한 빛은 B의 평광축 방향으로 평광되어 있다. 이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첫째, 평광판이 두 개래요.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이 빛은 평광되지 않은 빛인데 평광판을 통과했으니까 이렇게 선형 평광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를 이렇게 대각선 평광을 만들어 줬다고 하면 요 빛이 여기를 통과할 때 무조건 대각선 방향으로 통과하는 빛만 살아남으니까 평광 방향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기 선형 평광된 빛이 평광판을 통과하게 되면 대각선 평광판이라면 대각선 방향으로, 만약에 수직 평광판이라면 수직 방향으로 통과된 빛만 살아남는다. 그래서 이거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4에서 광검출기에 도달한 빛은 B의 평광축 방향으로 평광되어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았다. 디귿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4에서 세타 B가 세타 1일 때, 그러면 세타 B가 세타 1일 때는 빛이 하나도 통과 못한 거죠. 빛의 세기가 0입니다. 그러면 A와 B의 평광축은 서로 평행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그림에서 이런 얘기죠. 자, 첫 번째. 여기서 비평광된 빛이 평광판을 통과하면 평광판 A에 맞춰서 선형 평광됩니다. 그런데 B를 통과한 다음에 빛이 하나도 살아남지 않았대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여기 평광판은 무슨 평광판입니까? 그러면 지우면 여기 평광판은 이렇게 가로 평광판이겠죠? 그러면 절대로 살아남지 못하고 여기에 통과된 빛은 없다. 그래서 검출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평광되지 않은 빛이 출발했는데 A를 통과할 때는 A 방향으로 선형 평광되고, 그 다음에 B를 통과할 때는 B 방향으로 선형
평강 될 줄 알았더니 서로 직각이면 하나도 통과 못하기 때문에 검출된 빚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4에서 세타 B가 세타 1일 때 A, B의 평강축은 서로 평행하지 않고 서로 직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풀어주시면 돼서 디귿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아서 답은 2번. 이렇게 하고요. 자, 이거는 학생들이 평강은 보통 수업 시간에 잘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원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추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2번을 설명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추가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갖고 왔는데 한번 봅시다. 자, 읽어볼게요. 평강되지 않는 빗을 두 개의 평강판을 차례대로 통과시킬 때 통과된 빗의 세기는 두 평강판의 각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그러면은 첫째, A를 고정시키고, 우리 실험이 A는 고정이었죠? 그 다음에 B는 회전을 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첫째, A는 고정된 상태에서, 그쵸? 평강 방향이 고정돼 있죠? B의 평강 방향이 이렇게 대각선을 이루게 되면 서로 방향이 대각선이죠? 그러면 일부만 통과해서 조금 어두워져요. 그런데 A는 고정되어 있는 평강판에 B는 서로 직각인 관계가 됐어요. 그러면 빛이 하나도 통과 못해서 어두운 것을 유지하겠죠? 그래서 이 현상을 한번 읽어보면 첫째, 두 평강판의 평광축이 서로 평행하면 둘 다 빛을 잘 통과하기 때문에 두 개의 평강판을 통과한 빛의 세기는 최대이다. 자,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두 평강판의 평광축이 서로 직각이면 이것이죠. 두 개의 평강판을 통과한 빛의 세기는 최소이고 없다. 자, 두 평강판의 평광축이 서로 임의의 각도 세타이면 평강판을 통과한 빛의 세기는 코사인 제곱에 비례한다. 이걸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빛의 밝기는 코사인 제곱에 비례한대요. 제곱, 강조, 제곱을 강조. 그러면 자, 실험 결과 우리는 평강판 두 개일 때는 B를 마구마구 회전시켜요. 그러면 밝았다, 조금 어두워졌다, 다시 완전히 어두워졌다, 다시 조금 밝아졌다, 완전히 밝아졌다. 이거를 반복하게 되겠죠. 그러면 빛의 밝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4번 실험은 평강판 두 개 실험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각선 빛이 이렇게 수평 평강판을 통과하게 되면은 분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놓고 여기에 각도가 세타입니다. 그러면 얘를 분해하는 것이겠죠. 이쪽으로 얘가 A였다면 A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통과가 되고 이쪽으로 A 곱하기 사인 세타는 통과가 안 되니까 얘는 무시합니다. 그래서 통과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 빛이 수평 평강판을 통과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게 빛의 크기가 A였다면 A 코사인 세타가 통과되고 통과된 성분은 평강판과 일치한다.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였죠. 그 다음에 빛의 세기는 크기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빛의 세기는 A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에 비례한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현상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